님들 하이엄! 설정 카페 매니저 넬름이입니다. 레빗 MEP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1강 레빗 둘러보기입니다. 오늘은 디테일한 기능을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레빗이 생소하시거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업무 프로세스, 레빗의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랩하듯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레빗을 오픈을 하시면 시작 화면이 프로젝트와 패밀리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기능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패밀리 같은 경우는 패밀리 에디터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한 패밀리를 불러와서 현장에 맞게끔 배치하는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패밀리는 제작용 기능들이 많고요. 프로젝트는 그것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배치하고 설치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는 레빗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아니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패밀리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내가 딱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때는 만들어서 쓰셔야겠죠? 이거는 프로젝트 강의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볼 건데요. 프로젝트는 기초만 한다 그러면 쉬워요. 그냥 패밀리 갖다가 배치만 하면 돼요. 기본 설정이 다 되어 있는 환경에서 패밀리를 제공받아서 하면 레빗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더라도 조금만 노력해서 쉽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새로운 파일을 열어볼까요? 프로젝트든 패밀리든 파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템플릿이란 게 무조건 필요해요. 모델링을 그릴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백지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설정에는 단위, 뷰 스타일, 아니면 재질 설정, 패밀리 로드 설정, 아니면 오토 루팅 설정 이런 것들 좀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레빗 프로젝트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다가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 템플릿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그 사전 준비 작업만큼 일이 줄겠죠. 그 다음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템플릿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시면 쪽에는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 중에는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요. 예전 버전에서는 건축용 랩이 따로 구조용 랩이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통합이 돼서 탭으로만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용량을 많이 차지하겠죠? 이제 MEP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MEP를 하시더라도 건축, 구조, 기능은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관이나 트레이 같은 경우가 보통 천정 속에 있거나 아니면 볼을 피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 구조 모델링을 제공받으면 그거를 링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그게 주어지지 않을 환경에서는 본인이 기본적인 건축 구조는 그리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메뉴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벽을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고 파이프를 그린다. 그러면 시스템 탭에 파이프 메뉴에 들어가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트레이를 그리겠다. 그럼 트레이 메뉴를 클릭해서 높이를 지정하고 그리시면 돼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은데 벽을 클릭해서 그리냐, 파이프를 클릭해서 그리냐, 케이블 트레이를 클릭해서 그리냐 그 차이고요. 기능 자체는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빗을 사용하는 기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다양한 메뉴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빗에서는 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레빗은 3D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레빗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3D 프로그램의 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라는 거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CAD는 그냥 평면에 선을 찍찍 그어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레빗은 입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CAD에서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시되 대신 높이값만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죠? 파이프를 클릭하고 여기서 높이값만 주시고 여기서 2000 높이값만 주시고 모델링을 하시면 이게 입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쉽죠? 대신 이 모델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안고 가셔야 돼요. 레빗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뷰가 여러 개 있더라도 하나의 덩어리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뷰 리스트가 나타나 있는데요. 평면 뷰, 3D 뷰, 단면 뷰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만큼 잘라서 보느냐의 그 차이지 뷰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 요소는 덩어리째 하나라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1 뷰에서 얘를 지었다. 그러면 이 뷰에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뷰에서도 이게 없어져요. 그 뷰는 그 범위 내에서 볼 뿐이지 요소는 그냥 전체적인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단면에서 그렸다고 해서 다른 데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뷰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뷰는 그냥 전체적인 모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보는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뷰를 클릭하시면 그 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뷰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뷰가 전환되는 게 아니고요. 클릭한 뷰가 새로운 창으로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 도면 영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최대화가 돼 있어서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줄여보시면 지금 클릭한 뷰들이 다 떠 있죠. 이런 식으로 뷰의 이동은 내가 선택한 뷰가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단면 인면 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뷰가 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파일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레빗이 3D 프로그램이긴 한데 실제 작업은 평면이나 단면에서 이루어져요. 3D 뷰는 그냥 거의 검토용 아니면 참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3D 뷰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레벨이라든지 그리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없어서 모델이 부정확해질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왼쪽으로 옮겼다. 근데 이게 왼쪽으로만 옮긴 게 아니라 Z축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은 이렇게 뷰를 만들어서 평면 뷰, 단면 뷰 이런 데서 작업을 하시고요. 3D 뷰는 참조용으로, 확인용으로, 검토용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집중하세요, 집중.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파이프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해볼 건데요. 매니지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MEP 세팅에 메케니컬 세팅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파이프 세팅 하위에 세그먼트 앤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의 재질과 호칭경, 내경, 외경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배관이 동관도 있을 수 있고 강관, 서스관, PVC관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별로 외경과 내경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미리 세팅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사이즈로 모델링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레빗에서 샘플로 제공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호칭경, 내경, 외경 이렇게 돼 있네요. KS 규격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사이즈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재질 자체를 추가를 하실 거면 여기서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 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경, 외경이 따로 있죠. 근데 다른 덕트나 케이블 트레이 이런 것들은 그냥 호칭경만 지정을 하시면 돼요. 덕트 세팅을 보시면 이거는 원형 덕트에 호칭경이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실 거면 이렇게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사각 덕트의 사이즈, 타원 덕트의 사이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사이즈 지정하시면 되고요. 전선관도 외경, 내경이 있어야겠죠? 관 두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 설정이 되시면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규격을 입력하기에는 시간 낭비고요. 이런 거는 미리 템플릿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것을 불러와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설정하셨던 파이프나 덕트, 플렉시블,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패밀리라고 해요. 이거는 패밀리 에디터에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내에서 레빗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레빗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정은 아까 보셨다시피 MEP 세팅에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유형 선택키에서 원하는 유형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트레이 자체의 그 패밀리는 만드실 수 없지만 여기서 원하시는 유형을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에디트 타입을 누르시면 오토 루팅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 패밀리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할 때 부속 같은 거를 자동으로 배치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패밀리만 가능하고요. 배관이 꺾일 때는 엘보, 분기될 때는 T, T로 될 건지 그 탭으로 연결이 될 건지 이런 거 지정하시고요. 부속 패밀리를 미리 지정을 해두시면 그게 자동으로 배치되면서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오토 루팅에 이렇게 부속이 들어가 있죠? 거기서 사이즈와 여기가 초록색이 옵션 막대예요. 이 옵션 막대에서 사이즈와 높이값을 설정을 하셔서 원하시는 루트로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패밀리는 이렇게 원하는 경로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속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될 경우는 T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이즈가 변경되면 마찬가지로 레듀셔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속은 지금 레빗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를 넣어놔서 이런데요. 원하시는 규격이 있으면 그 패밀리를 작성하셔서 그 오토 루팅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플랜즈라든지 캡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런 거는 여기 클릭하셔서 배치를 해두시면 돼요. 이 부속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인식해서 이렇게 부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시스템 패밀리가 아닌 다른 것들은 여기 메뉴들이 다 제공이 되죠. 뭐 디퓨저 아니면 장비, 위생기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제공이 되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원하는 패밀리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배치하시면 돼요. 밸브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배관 중에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시스템 패밀리 같은 경우 원하는 루트를 드로잉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이런 패밀리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배치하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된 거예요. 보시면 덕트가 시스템 패밀리가 모델링 되어 있고요. 여기서 디퓨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죠? 얘도 그냥 클릭해서 배치하시면 되고요. 레빗 MEP 모델링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패밀리는 원하는 루트를 그리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높이를 지정하고요. 클릭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보통 레빗으로 바로 이렇게 설계를 하기보다는 CAD로 작성된 도면을 레빗에 평면에 이렇게 깔아두고 그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세팅이 다 돼 있고 패밀리가 다 주어지고 이런 CAD 파일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단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경로 그리고 클릭해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도면만 보실 수 있으시면 어느 정도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레빗 자체가 생소한 분이라면 자주 접해서 좀 익숙해지셔야겠죠? 이렇게 모델링이 완료가 되셨으면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레빗 자체 내에서 간섭 검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프로젝트를 한 번에 간섭 체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간섭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으로 간섭 검토를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요. 콜라보레이트 여기 협업 탭에 가셔서 인터퍼런스 체크, 간섭 체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선택한 요소가 카테고리별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만 선택을 하셔서 간섭 검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트와 다른 것들이 걸리는 것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간섭 검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 지금 하나가 간섭이 되네요.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시나요? 여기랑 파이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그죠? 파이프랑 덕트가 걸리네요.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3D 뷰에서 바로 이렇게 옮기시지 마시고요. 평면 뷰로 이동해서 이 요소가 보이는 평면 뷰로 이동해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섭 검토를 레빗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걸 나비스웍으로 내보내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비스웍은 같은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뷰어, 간섭 검토, 4D 시뮬레이션
공정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나비스억이랑 레빗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나비스억에서 확인하고 레빗에서 바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완료되시고 간섭 검토, 또 뷰어를 돌려가면서 품질 검토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완료가 되시면 이걸로 도면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도면화는 많이는 안 하고 있죠? 도면화는 레빗에서 시트라는 기능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각 패밀리를 배치를 하고요. 해당 뷰를 끌어서 여기다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뷰를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출력물이 나오도록 잘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스케줄입니다. 한글로는 일람표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CAD 같은 경우는 선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선으로 파이프도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도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레빗은 객체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는 파이프로, 덕트는 덕트로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리스트화 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조건별로 추출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물량 산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견적서를 만드시던지 이렇게 5D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레빗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2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면서 레빗의 흐름, 레빗의 개념 이런 것들을 잡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레빗 MEP 1강 레빗 둘러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